요즘에 저를 좀 사칭하는 불법 리딩방이나 텔레그램 또 단톡방들이 굉장히 좀 많아지고 있는데 각별히 여러분들이 좀 주의를 했으면 좋겠어서 이렇게 좀 영상을 찍게 됐고요. 실제 피해 사례들도 좀 있는 것 같아요. 저는 이런 리딩이라든가 이런 걸 전혀 하고 있지 않거든요. 저를 사칭한 어떤 문자가 온다거나 그런 걸 받으셨을 때는 그냥 무시를 하시거나 꼭 신고를 꼭 해주시면 좀 좋을 것 같습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 상품권 10달러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 네, 안녕하십니까. 이베스트 투자증권 염승환 이사입니다. 자, 오늘 2023년 12월 4일 시장 함께 읽기 시작을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일단 이제 주요 보고서 내용은 이제 가장 많은 분들이 관심이 있어 하는 게 2차 전지 주말에 이제 확정이 됐어요. 그래서 우려 왜곡 집단 규정이 발표가 됐고, 그게 이제 어떤 의미가 있는지 한번 살펴보고, 그 다음 삼성 SDS, 에코프로 BM 수주 공시가 떴죠. 당시에 또 에코프로 BM, 네, 그리고 DIT, 네, 고려아연, 또 오펙 플러스 감산 관련해서도 왜 이렇게 유가 하락을 할까? 또 치가 기자재편, 반도체 수출, 그 다음에 그 미국의 금리나 단서들, 그 다음에 솔브레인, 그 다음 미국의 얼타뷰티라는 이제 화장품 유통사가 있어요. 그러니까 한국으로 따지면 올리브영 같은 기업인데 이 기업의 실적이 발표가 있어서 거기서 좀 의미하는 게 좀 있습니다. 그래서 그거를 한번 소개를 해드리도록 하겠습니다. 그래서 오늘 일단 이런 내용들 중심으로 해서 먼저 보고서부터 좀 보여드리도록 할게요. 예, 잠시만요. 제가 보고서 여기로 가서 네. 그래서 오늘 이제 우려 왜곡 집단에 대해서 이제 그 지난 주말에 이제 결과가 났죠. 그래서 토요일 아침에 이제 결과가 나왔고 관련해 가지고 이제 여러 업체들의 희비가 좀 엇갈릴 수 있는데요. 일단 이제 삼성의 백재승 연구원님의 자료는 고려아연 수혜주로 좀 봐야 될 것 같고요. 왜냐하면 중국 자본이 안 들어가면 자회사 캔코 통해서 니켈 제론소 설립한다고 발표를 했고 내후년 5월에 완공되거든요. 그러니까 이 광물 같은 경우는 25년부터 중국 걸 이제 조금씩 배제해야 됩니다. 그래야만 보조금을 받을 수 있어요. 중국계 들어가면 안 되죠. 근데 여기 보시면 고려아연이 64%, 캠코, 예, 트라피그라 여기가 굉장히 유명한 이제 원자재 트레이딩 기업인데 여기도 지분 갖고 있고, 이 기업과 함께 어쨌든 이제 고려아연이 캠코 지분을 늘리면서 니켈 사업을 하겠다는 거죠. 니켈을 직접 만들고 요걸 캠코에서 한국 전구체, 여긴 또 LG화학과 합작해서인데 중국 없어요. 그래서 여기에 공급을 해서 전구체 만들겠다. 그러니까 이제 미국에서 전기차를 판매하는 업체들은 이제 이런 거 다 조사해야 됩니다. 원산지. 근데 봤더니 고려아연은 깔끔해요. 중국 자본이 없는 거죠. 그러니까 선택을 할 가능성이 높고, 이미 현대차가 지분 투자했잖아요. 고려아연에. 그러니까 미리 성견지명이 있었는지 모르겠어요. 현대차가 전 굉장히 투자를 잘한 게 아닌가. 고려아연 지분 5% 확보한 거는 미리 이걸 안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이 들 정도로 굉장히 좀 잘한 결정이죠. 지금 이제 이런 발표를 보면 LSM&M도 LNF랑 같이 합작하죠. 그래서 저기 새만금이나 이런데 투자를 하는데 중국 자본이 배제돼 있죠. 그래서 괜찮을 것 같고요. 그래서 LSM&M, LNF 마찬가지고, 다만 이제 니켈 중간재가 있는데 이거는 이제 중국 애들이 꽉 잡고 있어서 이걸 얼마나 잘 좀 그 공급망을 중국 외로 좀 돌릴 수 있는지 그게 좀 관건이고요. 포스코홀딩스는 사실 리튬은 걱정 안 하셔도 되는데 리튬은 뭐 중국하고는 크게 상관이 없거든요. 아르헨티나 또 호주 필바라 광산. 이제 문제는 그 이쪽이에요. 그 리튬 말고 니켈. 니켈 쪽이 좀 문제긴 한데 이 니켈 관련해가지고 중국 업체들하고도 이렇게 좀 협업하는 게 있거든요. 그러니까 이거를 어떻게 좀 그 중국의 비중을 줄일 것인지 요게 조금 관건이 되지 않을까라고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또 한국에서 황산 니켈, 아까 고려아연은 황산 니켈을
한국하고 이제 뭐 미국 업체 일부랑 이렇게 해가지고 하는데 여기 포스코 홀딩스 같은 경우 황산 니켈을 저 중국의 CNJ라고 갑치하거든요. 지분이 40%인데 이게 25% 밑으로 내려가야 돼요. 지분율이. 그럼 그만큼 포스코 홀딩스가 중국 지분을 더 사야 됩니다. 그러니까 투자금이 들어가겠죠. 그래서 관건은 니켈 쪽이다. 니켈을 포스코는 어떻게 해결을 할 건지가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중국 비중이 워낙 크거든요. 지금 전 세계적으로 보면 리튬과 니켈 모두 재련 정제 공정에서 중국 비중 60% 이상인데 우리나라 기업들이 이 열매를 가져올 수 있어요. 예. 중국 거 못 쓰거든요. 그럼 한국의 포스코나 뭐 고려아연이나 이런 기업들은 LS가 수혜를 받겠는데 그 과정에서 중국하고 합작을 했기 때문에 그 지분을 어떻게 더 확보할지 일단 돈을 태워야 되거든요. 그게 좀 관건이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포스코는 리튬, 고려아연 LSMNM은 니켈과 전구체 사업에서 수혜가 예상되고 확실히 좀 이번엔 고려아연 쪽에 좀 무게가 실리는 것 같아요. 그다음 NH의 주민희 연구원님이 이제 전반적인 내용들 적어주셨는데 우려국은 중국, 러시아, 북한, 이란이고요. 여기에 본사를 두거나 뭐 우려 집단이 그러니까 중국이 지분 25% 이상 갖고 있으면 우려 집단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미국의 보조금을 못 받는 겁니다. 포드가 CATL 지분이 없지만 100% 포드 지분으로 미국에 공장 짓잖아요. LFP 배터리 이제 그 자기네가 라이센스 받아가지고 하는 건데 그거는 아직 몰라요. 네. 근데 그거는 왜냐하면 중국 지분이 안 들어가 있거든요. 예. 그래서 그건 어떻게 판단할지는 아직 결론을 내리진 않았습니다. 다만 지금 이 상황에서 뭐 그걸 허용할 리는 별로 없는 것 같아요. 그래서 포드의 CATL과의 그런 가능성은 좀 쉽지 않을 것 같다. 미국에서 보조금을 못 받을 확률은 좀 높지 않나. 그래서 여기 보면 CATL, LG엔솔의 남경공장, 포스코 퓨처연과 하위코발트, 양극재 합작법인, 포드의 미시건 공장 이제 이런 걸 예로 들으셨는데 이런 경우는 아마 보조금 못 받을 거다 이런 내용이고 그리고 되게 좀 다른 것들은 규제들이 좀 많은데 중국에 생산했던 광물을 가져와서 만약 한국이나 미국에서 리사이클을 한다 재활용을 하면은 그건 또 허용을 해준대요. 그래서 재활용 업체들한테는 좀 그러니까 요거는 사실 고려아연이나 LS 같은 경우도 유리하죠. 둘 다. 예. 그럴 것 같고요. 그리고 자동차 제조사는 이걸 다 추적을 해야 돼요. 앞으로 26년까지 보고를 해야 된다고. 자동차 제조사도 복잡한 거죠. 아무튼 배터리 부품은 다음 달부터 바로 그러니까 내년부터 바로 시행 들어가고요. 아무튼 중국 거 쓰지 말라는 얘기입니다. 단계적으로. 부품은 뭐가 있냐면 분리막, 예, 배터리, 셀, 거기다가 그 전해. 그래서 분리막하고 전해 회사는 바로 수혜 받아요. 중국 거 쓰지 말란 얘기는 미국에 공장 지으란 얘기죠. 중국은 나가 이겁니다. 한국 업체들이 수혜를 받을 수밖에 없어요. 그래서 오늘 분리막하고 전해 급등해 버렸잖아요. 예. 핵심 강물은 25년부터인데 비율은 60% 25년에. 그러니까 결국 광물과 이쪽에서 배터리 부품 쪽에서 수혜를 받는 업체들의 주가가 좋았다라고 보시면 되겠습니다. 그래서 미국이 이제 2차전지 공급망 구축에 있어서 중국의 영향력을 최대한 배제하기 위해 노력했다는 점은 국내 산업의 호재입니다. 그러니까 중장기적으로는 굉장히 호재예요. 중국을 이제 들어오지 말란 얘기고요. 완벽하게. 예, 그 얘기고. 예, 그래서 중국 의존도가 높았던 전구체, 리튬, 음극재, 전해 이런 기업들은 수혜가 예상된다. 예, 그래서 전해액 분리막 셀 모듈. 예, 요거를 미국에서 만들라는 얘기예요. 한마디로. 중국 거 쓰지 말고. 테슬라는 좀 머리가 아픈 게 CATL에 LFP 배터리 가져와서 팔거든요. 지금 보조금 받아요. 내년부터 못 받습니다. 못 받아요. 그래서 저 물량을 이제 대체를 해야 되겠죠. 그래서 파나소닉이 지금 미국에서 거의 유일하게 그 지금 미국 물량을 대고 있는데 파나소닉 비중이 더 늘어나겠죠. 그래서 미국의 의지는 명확하다. 이거는 이제 저의 생각입니다. 제가 생각한 거는 뭐냐면 이걸 주말에도 읽고 곰곰이 생각해 봤는데 결국엔 중국 야 너네들 들어오지 마라. 이게 완전히 들어가 있고 다만 시장 우리가 예상한 것보다 더 강한 규제예요. 그래서 이건 호재는 맞는데 다만 트럼프가 당선되면 어떻게 될지 모릅니다. 그러니까 트럼프가 좀 변수고 그거 아니라면 뭐 이차전지한텐 호재다. 그 수혜 근데 다 수혜가 아니에요. 여기서 잘 분리를 하셔야 돼요.
예, 그러니까 옛날처럼 뭐 2차전지 다 좋다 이러시면 안 되고요. 철저하게 옥석 가리기. 그래서 제가 느낀 건 뭐냐면 제가 판단하기로는 일단 중국 자본이 없는 기업들은 당연히 좋아요. 이번에 고려아연도 어쨌든 현대차가 투자를 할 정도로 미리 수혜가 예상이 되고 고려아연, LS, 그다음 배터리 부품 있죠. 분리막 전해액은 미국 현지 조달. 그래서 엔캠, 솔브레인홀딩스, 동화기업, 덕산테크코피. 덕산테크코피아는 지금 그 이제 증설을 하는 걸로 알려져 있죠. 그래서 요 네 개 기업이 전해액이고 SK아이테크, WCP는 이제 분리막 이런 기업들이 일단은 이 법안에 의하면 수혜가 가장 크게 예상이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한화투자증권의 윤영식 연구원님이 써준 자료에 보면 이게 우리나라 기업들이 중국과 합작사 만든 건 이제 골치 아파진 거예요. 그러니까 LG화학 주가 빠진 게 이제 이런 것들 때문이죠. 지금 중국과 많이 해놨거든요. 이게 다 중국 기업들입니다. 이 기업들의 지분을 지금 보시면 5대5예요. 특히 화유코발트 있죠. 그러면 저 지분 5대5가 아니라 이제 8대2가 돼야 되죠. 7.5 대 2.5. 그럼 그만큼을 가져와야 돼요. 그럼 돈이 또 들어가요. 그러면 LG엔솔 지분을 팔 수도 있고 LG화학은 또 자금 조달해야 됩니다. 이게 이제 머리 아픈 거죠. 예. 요게 금액이 여기 새만금만 해도요 1.2조거든요. 여기서 반반. 그럼 6천억. 이 중에 6천억 중에 또 반을 가져와야 돼요. 3천억. 요것만 해도 3천억. 한 몇천억 정도를 더. 적은 돈이 아니죠. SK온도 지금 여기 새만금의 전구체 회사 이제 만드는데 여기서 문제가 거린메이, GM 여기가 5예요. 5. 아마 4.9인가 5 정도 되니까 금액이 꽤 큽니다. 6천억 정도 되겠죠. 절반이니까. 그 중에 절반을 가져와야 돼요. 한 3천억 정도. 그러니까 SK온이나 LG화학은 이제 이걸 어떻게 해결할 거냐 숙제가 남아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걸 보면 고려아연이나 이제 LS는 깔끔한 거죠. 자본 뭐 중국하고 그게 아니니까. 그러니까 기존에 중국하고 하려고 했거나 계획을 갖고 있거나 하고 있는 기업들은 좀 머리가 아파졌다. 이 중국과의 지분 정리를 좀 해야 돼서 그래서 그 부분은 조금 투자금 부담이 될 수 있다. 그래서 좀 영향을 좀 받는다라고. 그러니까 무조건 다 이차전지한테 다 좋은 건 아니에요. 저런 부분은 좀 일부 있습니다. 그래서 정원석 연구원이 써주신 자료인데 요건 참고만 하시고요. 우리나라 배터리 셀 기업들이 중국과 하는 겁니다. 지금 화유 코발트가 정말 많아요, 사실. 그래서 이렇게 지금 다 비율도 나와 있고 이렇게 8대2는 상관없어요. 여기 삼성 SDI, 티안진, 텐진인가요? 텐진 이쪽은 중국 지분이 20%니까 이거는 오케이. 바꿀 거 없는데 35, 51, 51 이런 거는 이제 중국 비중을 25로 다 줄여야 되니까 돈 들어갈 수가 있는 거죠. 여기는 이제 에코프로 그룹도 거린메이 요거 지분 어떻게 할 건지 요게 좀 관건이고 LG화학은 아까 말씀드렸고 포스코 그룹도 화유 코발트가 좀 많아요. CNG라고. LNF는 시노리튬이 있는데 아직은 미정인데요. 정확하게 지분율은 모르겠습니다. 코스모신 소재도 중국과 하는데 여기 보시면 80%나 돼요. 이거 어떻게 해결할 건지. 여기에 대한 숙제들이 남아 있으니까 이번에 2차전지 다 좋을 거다 이러시면 안 되고 2차전지 내에서도 여러분들 지금 제가 이걸 일부러 보여드리는 거예요. 옥석을 가리셔야 됩니다. 어느 게 좀 쇠 기업인지 그림은 그려지시죠. 예. 그렇게 한번 보시면 되겠고 자 삼성 SDS는 요즘에 주가 너무 올라서 장기적으로 좀 조심하세요. 많이 올랐어요. 좀 쉬어갈 수 있고요. 다만 아직 끝났다고 생각은 안 하고요. 생성형 AI 국내 대표 비즈니스 모델로 지금 만들어서 내년 1분기에 정식적으로 출시하고요. 기업체들이 쓰게 만드는 거죠. 근데 그걸 삼성그룹이 있으니까 거기에 공급을 할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리고 클라우드 사업도 이미 하고 있고 클라우드를 하고 있는데 거기에 기업형 언어 모델을 넣어버리는 거죠. 예. 그래서 굉장히 좀 장기적인 성장 가능성이 그동안 몇 년간 고생했잖아요. 성장 동력이 좀 없는 거 아니냐. 근데 이제 드디어 그걸 이제 이겨내고 내년부터 성장을 할 가능성이 높아진 거죠. 그리고 2024년 PER 15.2배로 꽤 비싼 것도 아니죠. 예. 한때 이게 이 회사가 12배, 11배까지 갔어요. 근데 그때 그렇게 싼데도 이게 모멘텀이 없으니까 주가가 안 가요. 진짜 고생했죠. 거기다 뭐 여기 삼성 일가의 지분 매도 상속세 때문에. 근데 그때가 기회였죠, 진짜. 그때가 기회였죠, 항상. 펀더멘탈과 무관한 하락이죠.
하여튼 클라우드 매출 점프할 거고요. 내년에 서비스 매출도 IT 서비스 쪽도 올라간다. 그래서 긍정적으로 보되 다만 좀 조정받을 때 관심을 가지시면 좋겠고, 자, 에코프로 BM은 43.8조 계약인데 굉장히 대규모 공급 계약, 어쨌든 호재죠. 그래서 이게 양극재 84만 톤 규모니까 전기차 한 600만 대, 500만 대에서 600만 대 사이 정도 돼요. 그 정도로 큰 물량이고요. 연환산하면 배터리 113기가와트니까 만 대당, 아니 그러니까 1기가와트당 만 대 정도 돼요. 네, 그래서 113만 대 정도 되는 규모의 연한상, 그러니까 자동차 100만 대 이상을 만들 수 있는 규모라고 보시면 좋겠습니다. 근데 이거는 이미 어느 정도 추정치에 반영을 다 해놨대요. 여기 주민의 연구원님도 이 정도 물량은 이미 반영이 돼 있었고, 근데 이제 수주가 안 나와서 사람들이 좀 불안해한 거죠. 이 정도 이미 스케줄 잡혀 있으면 빨리 수주 나와야 되는데, 근데 그거를 확정을 했기 때문에 불확실성 해소로 호재라고 좀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대부분 BMW 물량이라고 합니다. 그리고 삼성 SDI 이제 앞으로 배터리 생산 능력이 지금 100기가와트인데 28년까지 최소 278기가와트를 좀 확보할 예정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추정 생산 능력과는 좀 유사하다. NH투자증권에서 분석한 거랑은 비슷하고요. 여기 에코프로 BM의 생산 능력 목표치에 이미 포함된 그런 물량이기 때문에 이거 수주받아서 실적을 더 올리거나 생산 능력 추정치로 올릴 요인은 아니다. 이렇게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러나 실적 전망 가실성, 그러니까 한마디로 이런 수주는 나왔어야 되고요. 이제 나온 거고, 그렇기 때문에 더 올릴 상은 아니지만 그래도 불확실성은 해소가 됐기 때문에 좋다. 예. 그러니까 일단 뭔가 숫자가 나와야 되니까 그 점은 상당히 긍정적으로 보고 있는 것 같습니다. 이게 에코프로 BM과 삼성 SDI가 합작사 만들었죠. 에코프로 BM. 이제 여기서 공급을 또 하는 부분들이 있다 보니까 좀 물량이나 기간들이 좀 모호했던 게 있었나 봐요. 그런 건 좀 약간 해소가 된 것 같고, 그리고 보장 비율이 좀 꽤 높은 것 같습니다. 이 계약 물량 4년에 43조인데 이거 만약에 이거를 보장을 안 해주면 그냥 갑자기 어느 날 뭐 MOU도 아니고 우리 공급 취소하자 이럴 수도 있는 거잖아요. 그거 안 되잖아요. 그래서 보장 비율은 90% 이상으로 추정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굉장히 에코프로 BM 입장에서는 좋죠. 90% 보장해 준다고? 그러면 굉장히 좋은 거죠. 43조에 90%면 한 37조 6 아니 얼마 정도 될까요? 37, 8조? 그 정도 보장되는 거죠. 예. 그러니까 아마 삼성 SDI도 저기 완성차 BMW에게 이미 보장을 받은 게 아닌가. 그래서 일단 이 부분은 호재로 봐야 될 것 같습니다. 그래서 지난 5개월간 주가가 하락했고 좀 부진했지만, 예, 어쨌든 이제 바닥은 확인이 되지 않았나 이럴 수 있는 좋은 재료고요. 다만 리튬 가격이 요새 계속 떨어집니다. 리튬 가격이 못 올라가면요 추세 상승은 어려워요. 네, 그건 명백합니다. 그래서 리튬 가격이 올라가줘야 돼요. 이게 되면 추세 상승이 나온다. 그러니까 좀 시간은 걸릴 것 같아요. 그래서 당분간 이제 오늘 올려놓고 또 횡보하면서 시간을 좀 보내지 않을까. 리튬 가격이 좀 반등할 때까지. 그래서 일단 바닥을 확인했다는데 좀 의의가 있지 않나. 그래서 분명히 좀 좋은 뉴스입니다. 뉴스지만 리튬 가격이 좀 올라가야 뭐 이렇게 쭉쭉쭉 가는 그런 모습이 나올 것 같습니다. 자, 현대차증권의 광민재 연구원님, 우리 DIT 저번에 함께 배우기 시간에 제가 한번 이제 예를 든 거예요. 이제 기업 분석 어떻게 하면 되냐. 근데 물론 기업 분석이 어렵다면 어렵고 쉽다면 또 쉬워요. 근데 그렇게라도 해보시라는 거예요. 지난 토요일 날 올려드린 것처럼 이 회사의 키팩트가 뭔지를 아셔야 되니까 이 회사의 주가를 결정하는 게 뭔지만 알면 돼요. 일단 그거부터 훈련을 하시라는 거예요. DIT 뭐죠? 우리 공부해봤지만 HBM 여기 들어가는 레이저 어닐링 장비입니다. 이것 때문에 실적이 좋아졌어요. 분석을 해본 결과. 그러면 얘가 좋아지면 계속 좋아지는 거고, 얘가 망가지면 이 레이저 솔루션 사업이, 그러면 얘는 주가 폭락하는 거예요. 간단해요. 그게 핵심입니다. 다른 것보다. 그걸 먼저 알아야 돼요. 그러면 이제 이게 앞으로 좋아질 건지를 판단을 하면 돼요. 근데 레이저 어닐링을 조사해 보니까 삼성은 이오테크닉스가 하고 있고, 근데 이게 이제 미세 공정이나 이런 걸로 갈수록 웨이퍼 손상을 많이 있기 때문에 그거를 이제 치료해 주는 거죠. 정렬해 주고. 그래서 필요하는 거죠. 그러니까 특히 하이닉스에 들어가는데 HBM은 하이닉스가 더 우위입니다. 지금 삼성보다.
그러니까 굉장히 매력이 있는 거죠. 거기다가 내년에 나올 H200은 6개 HBM3E가 탑재되는데 B100은요 8개가 또 들어가요. 그러니까 이제 이렇게 되면 하이닉스의 수주가 계속 나오겠죠. 그래서 이게 적층 단수가 8단, 6단, 8단, 12단 뭐 이렇게 24단까지 가는데 그럼 뭐 24단까지 할 수 있을지 제가 모르겠는데 일단 12단까지 간다면 어쨌든 어닐링 공정이 더 많이 들어가거든요. 그러니까 이제 괜찮고 주가도 비싸진 않아요. 순현금 1200억 갖고 있고 그 다음에 분기당 지금 일단 50억 벌었거든요. 사고 파면 PER 20배. 비싸다고 할 수도 없는 거죠. 그래서 다만 이제 너무 올랐어요. 그러니까 이제 기다리자는 겁니다. 한번 쭉 혹시라도 급락해주면 그럴 때 이제 비중을 늘려가는 게 좋다. 꼭 기회는 올 거예요. 그래서 무리해서 막 쫓아가지 마시고요. 자, 그리고 이제 고려아연은 안혜수연구원님 저희 당사에 여기 시장이 바라던 캔코 지분 확대 이미 이루어졌고 65%까지. 이게 너무 적어가지고 사람들이 좀 이건 아니지 않냐. 캔코 지분이 이렇게 적으면 고려아연 주주가 갖는 게 뭐냐. 그래서 일단 늘렸어요. 이 점은 호재고 그 다음에 이제 다양한 원료라든가 이런 것들은 모두 다룰 예정인데 친환경 컨셉이 다른 니켈 재련소들과는 좀 큰 차별점이다. 그러니까 친환경적으로 한다는 거죠. LG화학과 전구체 회사 만들어서 니켈을 이용해서 전구체 생산하겠다는 거고 이거 역시 차별화되는 게 중국과 안 하잖아요. 그리고 현대차 그룹이 이미 지분 투자했고 아까 말씀드린 게 이 내용이에요. 현대차가 성견 지명이 있었는지 고려아연을 선택을 했다는 거죠. 네. 그리고 거기다가 지난주에 한번 기억나세요? 키움증권 보고서에서 제가 보고 저도 당장 막 급등은 어렵지만 이 정도 가격은 이제 더 나쁠 게 없지 않냐. 또 금 가격 보통 고려아연이 금 가격 오르면 수혜주거든요. 근데 시장이 모르는 건지 전혀 주가가 안 가더라고요. 그 저는 좀 그게 이해가 안 갔거든요. 금이 사상 최고가인데 고려아연 주가는 안 가요. 그럼 이게 뭐죠? 가치 투자할 시기라는 거죠. 예. 주가가 올라가야 정상인데 뭐 이유는 모르죠. 그리고 사실 고려아연은요 개인들이 관심이 거의 없는 기업이에요. 진짜 거의 관심 없습니다. 그래서 저는 오히려 그래서 더 좋은 것 같아요. 관심이 없어요. 무겁고. 예. 그래서 오히려 그런 부분은 너무 관심이 많으면 이게 수급이 쏠려가지고요. 이게 매물이 좀 쌓이는 경우들이 있는데 이제 이런 경우는 또 별로 없죠. 고려아연은 개인들이 별로 관심 없어요. 사실. 예. 무겁기도 하고. 요게 이제 올해 발표한 올인원 니켈 재련소 사업이거든요. 그러니까 니켈을 만들어서 직접 만들어서 전구체까지 하겠다는 그런 계획이고 그 동박도 하죠. 이제 동박 사업하고 황산 니켈, 전자 스크랩 이게 재활용입니다. 아까 예. 해외에서 만약에 중국에서 나오는 광물을 활용해서 재활용하는 거는 허용을 해줘요. 그러니까 이런 것도 상당히 우호적인 거죠. 저는 이제 개인적으로 금 가격 상승만으로도 매력이 있었는데 이번 결정으로 가장 큰 수혜주 아닌가. 저 개인적으로 그렇게 보고 있고 거기다 현대차 그룹의 지분 투자라든가 그리고 주식 소각도 있잖아요. 11월에 기억나세요? 1000억 정도 주식을 없애버렸어요. 그래서 그동안 포스코 갈 때 정말 답답하셨을 거예요. 고려아연 주주분들은 포스코 막 70만 원 갈 때. 근데 이제는 저는 오히려 이번 사이클은 고려아연이 더 주도주가 되지 않을까. 요 결정으로 인해서 포스코는 정리할 것들이 좀 있어요. 그 니켈 쪽. 예. 근데 이제 고려아연은 그런 게 없으니까 이번엔 고려아연이 더 우세를 보이지 않을까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은 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오펙 플러스 추가 감산에도 유가가 하락했잖아요. 이제 이 얘기 많이 해드렸고 브라질이 오펙 플러스 가입 확정했으니까 이게 브라질 여기 들어가면 또 새롭게 또 공급이 주는 거 아니냐 이런 얘기도 있는데 여기 윤영식 연구원이 의견은 또 달라요. 뭐냐면 페트로브라스가 지난주 정상화를 위해서 그러니까 브라질 정유사입니다. 1020억 달러 투자해서 생산을 늘려버리겠대요. 오펙 플러스랑 상관없이 가입가. 그래서 감산할 가능성이 높고 브라질이 이거 생산을 하면요 누가 좋아요? 한번 여러분들 고민해 보세요. 브라질이 원유 생산을 늘린다. 일단 좋은 업종이 하나 있습니다. 예, 바로 조선 업종이죠. 왜? 탱커선이 필요하거든요. 원유 이제 운반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럼 브라질에서 원유 싣고 또 가야 됩니다. 탱커선. 예, 조선사한테 좋은 거죠. 예. 이렇게 연결해 보시면 또 되게 재미있죠. 그래서 감산 추진할 가능성도 높지 않고 그리고 이번 회의 통해서 느껴진 건 사우디의 힘이 굉장히 약해졌고요.
사우디 말도 안 들어요. 거기 오펙 플러스 유형국들이 막 러시아도 증산하고 뭐 미국은 미국대로 계속 공격적으로 증산하고 사우디 혼자 막 열심히 고군분투 하는데 안 되는 거죠. 이제 카드도 거의 다 소진됐고 내년 1분기 3월까지예요. 감산이. 별 카드 이번 자발적 감산이. 그래서 자발적 기존 감산 말고요. 자발적으로 하는 거. 요거는 아마 내년 3월 지나면 와야 되지 않겠냐. 유가 오르기는 더더욱 힘들어진 지금 당장은요. 그래서 이 부분은 상당히 우리나라 증시에는 호재다라고 봐야 될 것 같습니다. 또 치과 기자재 얘기인데 각 글로벌 치과 이제 기자재 업체들 실적 이제 다 정리한 거예요. 아니, 내용이 괜찮아요. 뭐냐면 정리 한번 해드릴게요. 스트라우마는 임플란트 매출은 늘었다. 점유율 늘고 그 다음에 중국 등 아시아 매출 괜찮다. 예, 여기 떨어져 있죠. 예, 다만 미국은 부진했다. 그리고 임플란트 시장 성장률이 20%를 하회할 것 같다. 중국은 조금 약간 하회할 것 같고 중국의 보급형 구강 스캐너 기업을 인수해 버렸대요. 그리고 긍정적인 판가를 전망을 했고, 그러니까 스트라우마는 굉장히 뭐 이렇게 딱 내용을 보면 이렇게 나쁘지 않죠. 그리고 안 좋은 것도 비싼 제품 팔아서 좀 만회를 하겠다. 약간 이런 느낌도 있고 중국 회사도 인수하고. 그러니까 스트라우마 톤을 보면 그게 나쁘지 않은데 문제는 이 밑에 있는 기업들이거든요. 예. 그래서 덴츠플라인가요? 예, 이름이. 여기가 고가의 그 장비 매출이 좀 감소했고 미국 유럽 부진하고 금리가 좀 떨어져야 된대요. 조기 수요 회복 어렵다. 임플란트 점유율이 떨어지고 있다. 미국의 점유율이. 그러니까 이 회사는 좀 경쟁력이 많이 약화되고 있는 것 같아요. 근데 그나마 중국은 성장하고 있대요. 근데 중국에서 구강 스캐너 아시죠? 예. 요걸 이제 스캔을 해가지고 임플란트를 하는 건데 이게 경쟁이 치열한 것 같습니다. 거기서 가격 하락이 보인대요. 예. 그게 좀 보이는 것 같고 그래서 저가형 솔루션을 출시했는데 노트북하고 직접 연결도 가능하다고 합니다. 어쨌든 그동안 가격 인상을 해왔지만 좀 어렵다는 내용이에요. 예, 외형보다는 수익성이죠. 그러니까 한마디로 볼륨을 늘리기 쉽지 않을 것 같다. 그리고 MB스타는 역시 동일하게 장비 매출 감소하고 3D CT는 수요는 좋은데 2D 쪽은 좀 부진해서 사업을 접었다고 합니다. 참고로 이 3D CT 만드는 기업이 세계적인 장비 회사가 바텍 있죠. 우리 한국에. 예, 그 회사가 가장 유명하죠. 이쪽은 괜찮대요. 그럼 바텍은 좋다는 얘기죠. 이걸 보면서. 그 다음 구강 스캐너나 이미징이 다 이게 이 디지털 이쪽 덴탈 관련해서 지금 안 좋은 상황인 것 같고 임플란트도 감소하고. 예. 근데 여기 보면 스트라우만만이 실적이 개선되고 있다고 언급했고 다른 회사들은 좀 안 좋대요. 중국, 유럽은 견조하다. 그 다음에 진비, 예. 여기도 미국 덴탈 매출 감소, 금리 때문에. 온라인 테크놀로지, 투명 교정인데 투명 교정도 지금 안 좋나 봐요. 환자 수가 줄었다고 합니다. 구강 스캐너 시장도 지금 생각보다 가격이 그러니까 우리가 이쪽을 보면 표면적으로 야 저거 다 성장하고 저도 막 구강 스캐너나 그럴 줄 알았는데 이번에 나온 3분기 실적 데이터들을 보면 글로벌 기업들은 지금 굉장히 보수적으로 얘기를 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생각한 것보다 그렇게 좋은 상황은 아닌 거죠. 그다음 헨리 셰인 미국의 1위 치과 협회죠. 협회에서 운영하는 이제 임플란트 쪽으로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거기 저가형 디지털 솔루션 장비 그러니까 저가형은 수요가 괜찮대요. 예. 근데 헨리인가요? 앙리인가요? 이게 불어로 앙리 아닌가요? 그죠? 근데 영어로는 헨리 같고 예. 아무튼 여기서 그 9월 무슨 쇼에서 받은 물량들 선수주 물량이 많아서 4분기 괜찮을 거라고 합니다. 그러면 4분기에 이게 물량이 반영되는데 저거를 공급해주는 이제 업체가 바텍이에요. 저걸 보면서 우리 힌트 느끼죠. 아, 바텍 괜찮겠구나. 4분기에 딱 알 수 있는 거죠. 그리고 패터슨은 3분기 덴탈 매출 감소했다. 그 다음에 바렉스 이미징 코퍼레이션 여기 엑스레이 기업인데 여기도 안 좋다고 합니다. 그러니까 대부분 지금 안 좋아요. 스트라우만 빼곤. 스트라우만하고 여기 앙리셰인이 미리 선주문 받은 거 요 정도. 예. 그래서 우리나라 업체로 넘어오면 덴티움은 중국 매출은 한 18% 성장할 걸로 일단 기대를 하고 있고 바텍 아까 그 내용입니다. 미국 매출 증가할 거다. 왜? 앙리셰인이 4분기에 반영될 많은 선주문으로 바텍의 3D CT 있죠. 예. 3D CT 세계 1위거든요. 바텍이.
그래서 컨빅션 바이. 사실 컨빅션 바이는 애널리스트들이 잘 안 쓰거든요. 저게 뭔지 아세요? 강력 매수예요. 컨빅션 바이. 확신해서 매수해라. 그러니까 자기는 매수 의견에 확신한다. 이런 거죠. 컨빅션. 예, 굉장히 공격적인 매수 사인인데 뭐 제 의견은 아닙니다. 애널리스트 의견이니까 참고만 하시고. 예. 아무튼 제품 경쟁이 뛰어나고, 근데 저는 이 부분 보면 괜찮은 것 같아요. 저도 이런 내용을 몰랐는데 읽어보니까 괜찮죠. 저 고객사가 미국 매출을 이미 선주문 받은 게 있으니까. 그리고 바텍은 보증을 연장했을 뿐 가격을 인하 안 했대요. 환경이 악화됐는데도 그 가격 그대로 밀고 나간다고 합니다. 예. 그리고 주가가 싸대요. 경쟁사들 비해서 EV 에비타는 뭐냐면은 이제 PER 같은 거예요. 어떻게 보면 이제 이익으로 나눈 거죠. 기업 가치를. 근데 이게 20, 덴스플라이는 10. 근데 바텍은 5밖에 안 돼요. 가격도 싼데 저런 모멘텀. 그래서 바텍은 한번 지켜볼 필요 있고. 근데 바텍을 제가 한번 봤거든요. 이게 바텍 차트인데 보시면 왜 이렇게 안 가죠? 저도 안 본 지가 꽤 돼가지고 바텍을 보시면 주가가 너무 많이 빠져 있어요. 근데 물론 저 내용 때문에 좋아집니다 이걸 얘기하는 게 아니라 저 내용이 맞다면 바텍도 한번 관심 있게 볼 필요 있는 것 같고, 다만 이렇게 못 가는 건 지금 이쪽 디지털 쪽 있잖아요. 덴탈 쪽이 전반적으로 안 좋은 것 같아요. 딱 읽어보시면 톤 나오죠. 스트라우만 빼고는 좋다고 얘기하는 사람 기업들이 없어요. 그러니까 이제 그런 걸 반영해서 부진한데, 다만 바텍은 좀 다르게 봐야 되는 거 아니냐, 그런 내용 같습니다. 그래서 한번 좀 공부를 한번 해보시고, 그러니까 이 3D CT죠. 요게 앞으로 미국이나 이런 데서 꾸준히 잘 팔릴지 그걸 좀 체크해 나가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리고 이번 수출은 한국 반도체 존재감이 확인됐다. 그 내용이고, 우리나라 7.8% 증가했고요. 6대 수출 지향률 미국과 아세안 좋았고, 중국이 올해 최대 수출 달성했어요. 그러니까 중국도 살아납니다. 그 중에 반도체가 12.9나 증가했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반도체 좋아질 건 미리 다 예상했잖아요. 돌아선다 몇 달 전부터 돌아설 거다. 실제로 이제 돌아섰어요. 예. 그래서 이미 반도체는 많이 올라가 있죠, 주가는. 그래서 예상을 안 할 수는 없는 거예요. 100% 대응만 할 수가 없어요. 주식은 미리 어느 정도 틀려도 예측을 하셔야 됩니다. 왜? 너무 선행성이 강하니까. 예. 근데 이미 예측한 대로 됐죠. 그래서 이거 이렇게 이제 좋은 거 나왔다고 주가 오르는 건 아니에요. 미리 다 올랐기 때문에. 다만 이제 확인하는 거죠. 그럼 주가는 견조해요. 어쨌든 반도체 돌아섰다. 특히 D램이 좋고요. 메모리가. 그래서 AI 반도체 좋아지고 있고, 이게 수요를 더 증폭시키고 있고, 온 디바이스 AI. 이제 스마트폰에도 AI가 들어가고, 메모리 MCP라고 칩을 여러 개 쌓아놓은 것들이에요. 이게 모아놓은 건데, 저게 주로 스마트폰에 들어가거든요. 스마트폰은 이제 기기가 작으니까 거기에 칩들을 한 곳에 모아놔야 돼요. 그걸 이제 MCP라고 합니다. 예, 멀티칩. 이게 햄버거 같은 거예요. 햄버거 안에 이게 넣어놓잖아요. 그런 것처럼 반도체를 넣어놓은 거죠. 이게 쌓아가지고. 그게 일단 이제 좋아지고 있다는 얘기죠. 그만큼 중국의 스마트폰이나 이런 게 좋아지면서 MCP 매출이 증가했다. 수출 성장 기여도가 4.5%. 이번 수출 성장 기여도에 4.5%포인트라는 굉장히 큰 기여를 했다고 합니다. 그래서 한국은행에서도 주요국 AI 투자가 지속되는 가운데 IT기기 수요 증가하니까 내년 연간 수출 증가율을 기존보다 소폭 올렸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어쨌든 가격과 물량 모두 반도체가 내년 한국 수출 성장을 주도한다라고 봐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MCP는 아까 말씀드린 그겁니다. 여러 개의 칩을 적층해서 햄버거라고 생각하시면 돼요. 자, 그리고 수출 미국, 중국 다 살아나고 있고, 미국은 계속 좋고요. 반도체. 그 다음에 올해 내년까지 봤을 때 내년에도 어쨌든 일단 수출 증가율은 견조할 것 같습니다. 올해는 역성장이죠. 올해 상반기 안 좋았으니까. 내년엔 드디어 연간으로는 내년 이제 플러스 수출 데이터가 나올 것 같습니다. 지역별로는 확실히 미국이 좋아요. 이 검은색이 올해 11월, 요 옆에 있는 게 작년 11월. 근데 미국이 크죠. 중국은 비슷하고. 확실히 올해 미국의 수출 성과가 좋았고요. ISM 이번에 제조업 지수 나왔는데 안 좋아요. 예, 기업들이 보수적인 경영을 하고 있다고 합니다.
그래서 연준도 경기에 대해 우려를 하고 있어서 바로 금리 인하는 어렵다 하더라도 시장이 안 좋아지면 아마 금리 인하 사인을 낼 가능성이 높습니다. 그래서 이게 ISM 제조업 지수 관련된 기업 담당자의 말입니다. 경기 둔화되고 있다, 주문 밀린다, 경제 완만해진다, 자본 지출 감소한다, 연말 재고 증가하고 있다, 주거용 투자 감소한다. 다 안 좋다는 얘기예요. 근데 이게 오히려 금리를 낮춰버렸죠. 미국 경기 안 좋나? 그래서 미국의 국채 금리가 급락했습니다. 미국 애틀란타 연은에서 발표하는 그 GDP 나오는데 미국 경제 성장을 전망하거든요. 급락했어요. 근데 이 얘기는 뭐예요? 결국엔 미국 경기 둔화되는 게 나오고 있다는 거고, 주가가 근데 지금 최근에 많이 올랐잖아요. 그래서 금리 인하 얘기 안 합니다. 주가 오르면요 안 해요, 파월 의장. 그래서 그 주가가 나중에 확 빠지면 그때 얘기들이 나올 거예요. 근데 지금 시장은 내년 3월 금리 인하를 예상하고 막 올라가거든요. 그래서 좀 조심하셔야 돼요. FMC에서 한번 뒤통수 맞아버릴 수도 있습니다. 그리고 아직 우리나라 양도 차익과세 결정 안 된 거 아시죠? 10억이잖아요, 대주주가. 이거 그대로 되면요, 연말로 갈수록 코스닥 매물 쏟아져요. 이제 개인 대주주 팔아버리거든요. 아직 결정은 안 났어요. 그래서 이거 빨리 결정해 줬으면 좋겠는데, 그래서 일단 좀 단기적으로는 여러분들이 너무 막 흥분하지 마시고 2,500 이상에서 천천히 조정 나올 때만 비중을 늘려가시고, 많이 오른 기업 특별히 조심하시고, 지금은 조금 또 속도 조절 좀 하셔야 됩니다. 밀고 당기기 좀 하셔야 돼요. 그래서 이런 이유들 때문에 조금 시장 이렇게 투자하실 때 기회를 좀 더 기다리자. 한번 흔들릴 때. 물론 뭐 안 오른 기업들은 그런 거 상관없어요. 주가 오르지도 않은데요. 뭐 많이 오른 기업들은 각별히 조심하자는 거 다시 한번 좀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솔브레인 일단 앞으로 좋아질 것 같고요. 그동안 좀 할인 많이 받았는데, 근데 이것도 역시 많이 올랐어요. 그래서 지금 하지 마시고 흔들릴 때. 근데 왜 이거를 좀 보셔야 되냐면, 체질 개선 시작됐어요. 원래 시가 기주라 낸드 비중이 높아서 할인을 많이 받았고요. 전액도 솔브레인 홀딩스가 미국의 핵심인데, 미국은 솔브레인 홀딩스가 해요. 국내 전액을 이 솔브레인이냐고. 그러니까 미국 IRA 법안 수혜는 솔브레인 홀딩스가 받는 거예요. 그래서 할인을 받았는데 이제는 아니다. 시가격도 낸드가 3번 단을 쌌습니다. 그러면 시가격이 더 많이 들어가고요. GAA 아시죠? 우리 공부해봤죠. 저거 수혜주로 솔브레인 한번 우리 공부해봤죠. 근데 거기에 저마늄이라는 소재가 들어가는데, 이제 그런 것들 다 시각도 해줘야 되고, 3D DRAM에도 그게 들어갑니다. 그래서 한솔케미칼하고 이제 어떻게 보면 3D DRAM 쪽에선 같이 수혜를 받아요. 하이K 소재 마찬가지로. 근데 이 회사는 주로 로우K 소재를 만들었는데 이번에 DNF 인수, 하이K로 진출, CMP 슬레드, 평탄화, 요거 슬러리를 경쟁사가 K스택이죠. 같이 하고 있죠. 저게 HBM이 또 많이 들어가죠. 그러니까 이제 이런 소재들이 또 붙으면서 좋지 않겠냐. OLED 싱글라스 이걸 누가 하죠? 캠트로닉스가 하죠. 근데 이번에 솔브레인은 철수해버렸어요. 이쪽 안 하겠다. 선택과 집중을 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PR 20배까지는 갈 수 있다. 그러면 35만 원 나온다. 이렇게 보시면 되겠고, 어쨌든 시각 수요가 좀 줄 줄 알았지만 뭐 낸드가 높아지고 3나노, 3D DRAM 이렇게 되면서 시각 수요도 늘어날 것 같다. 그리고 삼성전자 점유율이 높아요. 이 회사가. 불산계, 인산계, 로직 이거 다 비중이 높은 편입니다. 로직은 그 연산용이에요. 그래서 파운드리 쪽도 있고, 낸드는 300단 이상부터 공정수가 증가하고, 3D DRAM에선 저마늄 막을 이걸 없애줘야 되거든요. 그걸 하는 게 바로 그 여기 솔브레인하고 한솔케미칼하고, 한솔케미칼은 아마 과산화수소로 하는 것 같고요. 솔브레인 이제 다른 소재로 하는데, 거기서 근데 좀 시간은 걸려요. 뭐 3D DRAM이 대중화되는 건 아니니까. 그 전구체에서 원래 로우K인데 DNF 인수하면서 하이K로, 하프늄이죠. 요 수요가 많아지고 있습니다. 삼성이 아데카랑 하는데 아마 공급이 끝나지 않을까, 그래서 솔브레인 들어가지 않을까 이 기대를 하고 있고, 하이닉스는 SK 트리캠 있죠. 그 SK 지난 주에 한번 SK도 한번 이제 그 반도체 소재하고 AI, SK CNC 있으니까 삼성 SDS랑 비슷하죠. 이 두 가지로 한번 좀 이제는 한번 지켜볼 때 되지 않았나, 이렇게 오랜만에 또 말씀 한번 드려봤는데, 여기 SK가 이걸 하고 있거든요. 하이닉스에 납품을 하니까 이런 소재의 매력이 충분히 있어요.
솔브레인은 삼성 쪽이고, 그래서 이런 이제 기존에 활용되던 소재보다 두세 배 비싸고요. HBM이나 이런 데 들어가고, 하이브리드 본딩할 때 CMP 있죠. 예, 디싱이라고 하는데 그거를 이제 위에를 평평하게 해줄 때 CMP 슬러리 소재를 쓰게 됩니다. 그래서 K시텍, 여기가 소재가 장비가 K시텍, 소재가 솔브레인, K시텍, 그 다음에 패드, 연마 패드가 FNS테크, 기억나시죠? 예. 이런 이제 소재들을 하고 있다는 거 참고해 주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래서 어려웠던 시기를 지나서 이제 본격적으로 회복이 될 것 같고, 뭐 아무튼 저는 우리 한국의 반도체 소재 4대장 동진세미캠, 솔브레인, 한솔케미칼, SK 요 업황 회복 좀 기대를 해보고요. 일본이 장악했던 거를 국산하고 있어서 긍정적이다. 그래서 다만 이제 단기 상승한 만큼 조정 시에 관심을 가져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마지막으로 이제 얼타뷰티는 한투의 김명주 전혜원 연구원님이 적어주셨고, 일단 화장품 유통사입니다. 그래서 실적 괜찮았고요. 근데 범죄 때문에 재고 손실이 좀 발생하나 봐요. 미국에서 좀 범죄가 많이 있다고 합니다. 이렇게 가져가는 거죠, 매장에서 그냥 결제 안 하고. 이번 블랙 프라이데이와 사이버 먼데이는 괜찮았고요. 근데 여기서 우리가 봐야 될 건 뭐냐면 스킨이 잘 나간대요. 원래 미국은 색조 화장품의 나라예요. 비중이 얼마 안 돼요, 스킨이. 근데 올타뷰티에서 스킨케어가 26%나 성장. 그리고 요중에 드렁큰 엘리펀트, 굿, 몰큘스, 그 다음에 코스RX 이 세 개 회사가 이끌었다. 이 세 개 회사를 잘 보셔야 되고요. 그 다음에 스킨케어에선 중저가나 중고가 다 괜찮다. 그래서 메이크업은 좀 어렵다고 합니다. 예, 좀 회복은 더딜 거다 이렇게 얘기해 주셨고, 그 다음에 스킨케어가 좋아진다. 미국의 스킨케어 비중은 25%밖에 안 돼요. 우리나라는 반이 넘거든요. 그러니까 한국은 스킨케어 강하고요. 미국은 색조인데 여기 미국 요거밖에 안 돼요. 중국, 한국, 일본. 아시아는 스킨케어. 근데 미국이 점점 스킨케어 비중이 올라간다. 그럼 거기에 따른 수혜가 예상이 되는 거죠. 점포도 늘어나고 일단 여기서 우리가 이 기업을 왜 공부해요? 저기서 뭘 알아내야 될 거 아니에요, 우리나라. 그럼 뭐예요? 스킨케어 좋아진다. 스킨케어 만드는 ODM 회사 좋을 수 있다는 얘기예요. 예. 그리고 울타뷰티가 아까 코스RX 언급했죠. 코스RX는 아모리 퍼시픽 자회사입니다. 아모리한테 좋을 수 있고, 굿 모큘러스는 잉그루드랩이 ODM으로 만들어줘요. 이 회사 제품 대부분을 잉그루드랩이 만들어주고 있어요. 그건 뭐예요? 잉그루드랩한테는 좋은 뉴스죠. 요걸 통해서 우리가 기업을 알 수가 있는 거예요. 아, 화장품 회사 중에 우리 한국에 이런 기업들 좋겠구나. 그죠? 그래서 저도 이제 개인적으로 잉그루드랩 저번에 한번 공부도 해봤지만 괜찮지 않을까 계속. 예. 그렇게 좀 판단이 드는 이번에 얼타뷰티 실적 발표였다라고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그렇게 해서 이제 말씀드렸고, 우리가 그래서 미국 기업도 알아놓으면 이렇게 좀 괜찮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이제 전자공시 한번 지난 12월 1일 날 요거 에코프로 BM 있죠. 예, 김현수 연구원이 코멘트 했던 건데, 사실 이제 우리 아까 다 봤으니까 넘어갈게요. 에코프로 BM은 설명을 해드렸고, 요게 삼성인데 삼성이 그만큼 투자한다는 거니까 주요 밸류체인이니까 그냥 삼성 밸류체인 이런 것들도 참고해 주시면 좋겠고, CIS는 2차 전지 전국 공정 장비 누군지 모르지만 LG일 가능성이 높고요. 원준 엄청난 규모의 수주를 따냈습니다. 포항의 양극재 장비 만들잖아요. 1360억짜리예요. 이 회사가 요새 막 수주도 좀 줄고 약간 실적이 안 좋았는데 내년 실적은 좋아지겠죠. 이게 공급 그 일수가 짧아요. 짧으면 좋아요. 금액은 큰데 1년도 안 돼요. 그럼 내년 실적 어느 시점에서 많이 반영이 되겠죠. 그래서 원준한테 상당히 좋은 호재가 나왔고, 한국조선해양의 자회사인 사무중공업이 이번에 암모니아 운반선을 4척이나 수주를 따냈습니다. 조선 여전히 좋고, 그 다음 내부자 매수 한번 보면 사조대림 혹시 아세요? 제가 이거 공부 좀 해봤거든요. 이 회사 이게 도대체 사조대림이 뭔가, 원래 수산물 회사로 아는데 저도 거의 이제 공부를 안 해가지고 잘 몰랐는데 한번 제가 주말에 직접 공부를 해봤어요. 사조대림. PER 3배에다가 실적 좋고, 요새 내식 수요 늘어나는 거 아시죠? 여기 사조 참치 아시죠? 동원 참치 말고 그거하고 그 저기 횟감용 참치 잡는 거 있죠. 그것도 점유율이 꽤 돼요. 예, 동원산업과 거의 비슷하던데요. 그런 거 같고, 예, 아무튼 육개 사업도 하고
먹거리 좀 맛살 뭐 이런 것부터 해가지고 뭐 햄. 근데 이게 다 내식 사업이죠. 요새 외식보다 내식. 근데 실적 보니까 실적 좋고, 그러니까 저도 이런 기업이 왜 주가 안 가는지 잘은 모르겠더라고요. 퍼 3배. 근데 아무튼 그걸 떠나서 여러분이 한번 공부는 꼭 해보시되, 사조대림은 여기 주진우 회장이 8.7억 원을 샀고, 이번만 산 게 아니라 예전에도 몇 번 샀어요. 제가 확인해 보니까. 그래서 한번 사조대림도, 근데 왜 저렇게 저기 회장님이 저렇게 많이 샀는지 잘 모르겠습니다. 한번 공부는 해보시고, 한미반도체는 곽동신 대표가 증여했습니다. 예. 보통 이렇게 주가 올랐을 때 증여 잘 안 하는데 대단한 것 같아요. 한미반도체는 정말 저 개인적인 생각엔 정말 주주를 잘 위하는 회사인 것 같아요. 지난 몇 년간 남들이 안 할 때도 자사주 매입소가 계속 하셨고, 예, 진짜 칭찬해줘야 되는 기업이에요. 실적을 떠나서라도 잘하고 있잖아요. 매년 소각해주고, 예, 주주 가치 위해서, 예, 그러니까 이런 거는 박수 쳐줘야 돼요. 그러니까 메리츠 금융지주나 한미반도체 몇몇 기업들이 있죠. 잘한 건 잘했다. 근데 보통은 저렇게 증여할 때 주가 오를 때 잘 안 합니다. 원래 주가 팍 이렇게 낮은 상태에서 하거든요. 세금 때문에. 근데 이런 것들도 정말 뭐 대단하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들긴 합니다. 아무튼 한미반도체까지 한번 말씀을 해드렸고, 자 이제 오늘 시장 한번 또 정리를 해보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장이 좀 끝났고요. 일단 오늘 주식시장은 그 강세로 끝났는데 그렇게 강하진 못했고요. 9포인트 정도 강보합이 끝났고, 코스닥 같은 경우도 한 강보합 정도에 끝났습니다. 그래서 지수 자체는 큰 변화 없고 좀 쉬어가도 괜찮아요. 예, 조금 눌렀다 가는 것도 뭐 전혀 나쁠 거 없습니다. 그래야 또 한번 기회가 오겠죠. 근데 여기서 올라가면요 이제 매수하긴 쉽지 않아요. 예, 이렇게 봐주시고, 그래서 시장은 긍정적으로 보시되, 예, 어쨌든 여기서 막 무리해서 투자하거나 또 무리해서 팔거나 그러지 마시고, 근데 너무 오른 건 좀 줄이시고, 예, 소외된 기업에서 뭔가 괜찮아 보이는 건 적극적으로 저는 해도 된다. 그 기업이 뭐가 될지 모르지만, 그래서 가격적으로 부담 없는 기업 위주로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외인기관 많이 샀고요. 오늘 섹터로는 가상화폐 쪽이 좋았고, 요새 비트코인 가격이 난리가 났습니다. 급등했고, 해운주 요새 BDI 지수 막 급등하거든요. 예, 그래서 요즘에 좋았는데, 오늘은 대한해운이 폭등했습니다. 네. 그리고 NFT 이쪽 관련주 좋았고요. 요소수 뭐 수출 규제한다 그래가지고 중국이, 그래서 오늘 이쪽 좀 움직였어요. 근데 이렇게 해서 가는 건 그렇게 좋아 보이진 않아요. 그리고 증권주들도 이제 이쪽 토큰 있죠. 이쪽에 좀 관련이 있다 보니까 오늘 특히 하나투자증권이 급등을 했습니다. 게임주 역시 연관돼 있죠. 뭐 주로 위메이드 같은 기업들. 예. 옛날 2년 전으로 돌아간 것 같아요. 그래서 요새 카카오나 네이버도 좋고요. 예, 꾸준히 올라가고 있습니다. 2차 전지도 오늘 이제 기업마다 다르지만 이제 이렇게 SK 아이테크놀로지 아시죠? 덕산테크코피아, 첨보 다 전해액, 전해질 뭐 이런 쪽이고, 첨보도 맞아요. 수혜주가 될 수 있어요. 맞아요. 첨보도 거기 전해질이지만 이제 전해액과 관련돼 있죠. 동아기업. 예. 그래서 이쪽 관련 기업들 다 일제히 급등을 했습니다. 그리고 오랜만에 면세점도 좀 좋았던 것 같고요. 근데 면세점이 간 건 아니네요. 호텔신라가 빠졌으니까 면세점이 간 건 아니죠. 조선주들 요즘에 분위기 좋습니다. 현대중공업, 한국조선해양 계속 달려가고 있고요. 그리고 LNG, LPG, 여기 이제 유가 오를 때 항상 수혜 기업들인데 오늘은 GS 좋았네요. SK가스랑 광고, 엔터. 엔터주는 오늘 글쎄요, 엔터주는 올랐다고 보기 어렵죠. 근데 오늘 스튜디오 드래곤도 그렇고 YG 엔터 큰 악재는 없는 것 같은데요. 이쪽이 좀 많이 빠졌네요. 뚜렷하게 뭐 악재 나온 건 없는데. 자, 그리고 오늘 HBM 반도체는 이제 역으로 안 좋았습니다. 엔비디아도 좀 빠지고 STI. 근데 사실 그동안 또 많이 올라서 아시겠지만 빠져도 할 말은 없어요. 제우스도 얼마 전에 한번 신고가 났었고, 의료 AI 마찬가지고 반도체 장비도 좀 마찬가지가 아닌가. 그래서 오늘 이쪽 관련된 기업들이 좀 보시면 충격을 좀 받았죠. 지난주에 좋았다. 네. 그래서 반도체 소부장 기업들
오늘 좀 빠졌고, 주말에 아마 그 뉴스가 좀 화제가 됐던 것 같아요. 미쓰이 화학이라고 펠리클 아시죠? 그래서 SNS 택 거를 뭐 채택을 안 해서 EUV용으로. 근데 이거는 여러분 한번 곰곰이 생각해보세요. 아니 지금 만들고 있다니까요. 테스트도 받아야 되고. 그래서 원래 내년 말이에요. 제가 예상한 건 내년 말이고 25년부터 아마 제대로 투입이 될 겁니다. 그래서 SNS 택하고 FST인데 이 두 기업이 공급을 안 한 건 맞아요. 근데 알고 있었잖아요. 계속 안 했어요. 개발 중이었고. 근데 성공할 거란 기대로 올랐던 거죠. 미쓰이 화학이 독점 공급한 것도 이미 다 알려진 내용입니다. 근데 기사에 또 그렇게 나와서 뭐 이제 SNS 택 거 안 쓰고 FST 것도 영원히 안 쓴다. 마치 그런 식으로 해석이 되더라고요. 근데 그건 아니죠. 예, 그건 아니고 다만 뭐 빨리 될 걸 기대하셨던 분들은 실망스러울 수도 있어요. 근데 제가 말씀드렸잖아요. 이게 EUV 펠리클 만드는 건 정말 어려워요. TSMC도 자기네가 하려고 하는데 안 됩니다. 잘. 삼성도 자체적으로 해야 안 돼요. 투과할 90% 이상은요 정말 어려워요. 근데 그거를 SNS 택하고 FST는 어느 정도 한 걸로 알려져 있죠. 근데 다만 이제 이걸 양산을 해서 검증도 해야 되거든요. 예. 그러니까 어떻게 됐어요? 주가가 뭐 아침에 그냥 팍 제대로 알고 봐야 돼요. 그냥 뉴스만 보시면 안 되고 그렇게 해석하는 부분도 여러분들이 한 번 더 보셔야 돼요. 정확하게 판단을 하셔야 돼요. FST. 그러니까 저는 개인적으로 FST를 공부도 진짜 많이 해봤고 이솔이라는 회사도 있고. 그러니까 미쓰이에 그게 안 됐다고 해서 그게 악재가 아니라 그냥 원래 있었던 일이에요. 그냥 미쓰이가 독점입니다. 지금도. 네, 바뀐 건 없어요. 다만 이제 내년이 중요하죠. 내년에 FST가 완전 성공을 해서 납품을 할지 이제 그걸 기대하는 건데 아직은 모르죠. 어떻게 될지. 다만 성공 가능성은 저도 높다고는 보는데 세상 일을 어떻게 알겠습니까? 다만 이번 기사가 나온 거라고 그런 기사로 인해서 뭐 악재라고 볼 수는 없는 거죠. 네, 계속 하고 있는데. 네, 그래서 아마 FST는 오히려 급등했던 것 같아요. 네, 오히려 급반등해버렸죠. 그래서 막 어떤 악재 나오고 막 이렇다고 해서 무조건 막 아침부터 파시면 안 됩니다. 정확하게 그건 살펴보셔야 됩니다. 자, 그 말씀을 한 번 더 드리겠고, 자 그리고 오늘 일단 기업별로 시총 상위 기업들만 간단히 말씀드리고 마무리하겠습니다. 오늘 삼성전자나 이런 반도체 대용준 좋았고 인터넷 좋았고 에코프로비엠이 확실히 아까 초대형 계약 수주로 포스코피처엠도 오늘 급등했고 다만 에코프로는 이제 지분 투자 이제 중국 지분 지주회사로서의 좀 사업회사가 또 너무 가다 보니까 글로 관심이 쏠리니까 주가는 오히려 좀 빠졌던 것 같고 삼성 SDS는 뭐 많이 올랐죠. 예. SK 요즘에 분위기 좀 살아나고요. 현대중공업, HMM 오늘 고려아연 확실히 좋았고 두산에너빌리티, 한국조선해양 좋았습니다. LNF도 오늘 급등했고요. 분리마켓사 역시 수혜주고 두산로보틱스는 한번 맞았습니다. 뭐 나빠서 빠진 게 아니라 너무 많이 올라서 빠진 거죠. 그렇게 봐야 될 것 같고요. 그 다음에 큰 변화 보이는 게 JYP 좀 빠졌고 클래시스도 차익 매물 같아요. 뭐 나빠서는 아닙니다. 루닛도 차익 매물. 그다음에 그래서 너무 오른 거는 좀 조심은 하세요. 예. 뒤늦게 쫓아갈 필요는 전혀 없습니다. 한국엔컴퍼니가 9% 올랐고요. 네. WCP 역시 호재죠. 코스맥스, 동아기업 이런 기업들이 엔캠 역시 엔캠 개인적으로 굉장히 큰 수혜주로 좀 보고 있어요. 전에 그래서 그런 기업들이 좀 변동성. 다만 오늘은 반도체는 다사삭 빠졌다 이렇게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자 오늘 이제 방송 제가 또 월요일이라 경제쇼 출연을 하러 가야 돼가지고 4시가 좀 넘었는데 여기서 마무리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자 오늘 이렇게 끝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드리고 항상 여유 있게 대응하시고 내가 투자한 기업의 키포인트가 뭔지 그거는 꼭 알고 계셔야 됩니다. 자 그래서 저는 또 내일 뵙겠습니다. 감사합니다. 안녕하세요. 이베스트 투자증권의 염승환 이사입니다. 계좌를 신규 개설한 고객님께 요약집 주식상품권 $10를 드리는 이벤트를 진행합니다. 영상 하단 더 보기란을 통해 많은 참여 바랍니다.